안녕하십니까. 농사와 택시입니다. 오늘도 이 택시 대란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택시를 이제 직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택시 대란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벌써 이 택시 대란이 문제가 된 것이 코로나19가 거리두기나 이제 시간 제한, 영업 시간 제한 등이 해제되면서부터 바로 이제 택시 대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한 4월, 5월, 6월 벌써 이제 3개월이 지나 4개월째 접어드는데 아직도 어떤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사실 좀 의아스럽습니다. 심각하게들 택시 대란을 보고 있어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나 또 택시를 업으로 하는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나 4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마침 엊그제 그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라디오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굉장히 교통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또 대책 마련에 굉장히 골몰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알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택시 업계 관련자들이나 심지어 플랫폼 사업자들까지도 이제 전부 이제 어떤 그 의견 수렴을 위해서 만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택시의 문제는 택시에서 해결을 해야지 플랫폼 사업자까지 만나야 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사실 이거는 원인을 먼저 알면은 그 원인을 해결하면 이거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원인이 뭐냐? 택시가 정말 없어서 택시 대란이 일어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택시는 그 총량제에 의해서 그 얼마든지 그 충분한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 대란이 왜 일어나냐? 저는 사실 이걸 택시 대란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고, 규정을 한다면 택시 기사 대란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택시는 충분히 있는데 소비자를 커버할 만큼의 숫자는 되는데 기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빈 택시가 법인 택시마다 운행을 못하고 서 있다. 그러면 이건 기사 대란이죠. 기사 대란. 택시 기사가 부족한 겁니다. 또 개인 택시의 경우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택시의 경우는 그 심야 시간에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개인 택시 기사들이 나이가 있고 60대 이상의 그 노년층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택시 대란이 심야 시간에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심야 시간대 젊은 사람들, 술 취한 젊은 사람들 상대하는 게 좀 거북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꼴 보지 않고 밤에 일을 안 하겠다. 그래서 심야 시간에 운행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택시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먼저 그 법인 택시 기사들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두말할 나위 없이 이거는 택시를 해서 먹고 살 수 없다. 이게 결론이죠. 그럼 택시 기사가 택시 운전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보수를 맞춰주면 기사가 얼마든지 수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가령 지금 260만 원, 부지런히 해야 300만 원 좀 넘는 이런 수입을 가지고
요즘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되는 오히려 최저임금 수준보다도 떨어지는 이런 수입을 갖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사들이 전부 이 택시를 떠나는 겁니다. 이직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택시를 해서 먹고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전부 택시를 그만두고, 또 그 그만둔 사람들이 코로나가 해제돼서 손님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수입이 한정돼 있는데 그 적은 수입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택시 업계로 다시 돌아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택시 기사 대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택시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지급해 주면 기사는 얼마든지 수급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대개 보면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나 그저 그냥 용돈벌이 정도 하는 그런 수준의 그 나이대에 나이 먹은 노년층들이 주로 하고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의 이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이대의 사람들은 절대 택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가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계 유지를 가능할 수 있도록 맞춰주면, 가령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을 해서 12시간, 택시는 8시간이 없잖아요. 최소 12시간 운행을 해야 되는데 12시간을 운행해서 한 달에 예를 들어 현재 최고 300여 원 되는 이 보수가, 이 수입이 400만 원, 500만 원 수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택시할 사람이 있습니다. 400, 500 정도의 수입이 된다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택시업계에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 그 사람들이 택시에서 400, 500 수입이 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도 되고 택시 대란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기사 수급이 원활해지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어렵게 무슨 뭐 플랫폼 사업자니 뭐 택시 관련 업계 뭐 관계자니 이런 거 얘기할 거 없이 기사들 5-6명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이건 뻔한 겁니다. 기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안 한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택시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택시 요금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이게 유례가 없을 정도의 아주 싼 요금으로다 지금 택시 요금이 책정되어 있다고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 세계 뭐 경제의 12대 강국이네 11대 강국이네 하면서 택시 요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준해서 볼 때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모든 공산품이라든가 농산품 모든 게 다 똑같죠. 택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계속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택시 대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뭡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금액을 올려서 그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정도로다가 요금 책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택시기사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저는 뭐 택시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택시 고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0년 30년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택시 운전을 하려면은 그 택시 회사의 배차 담당자한테 10만 원, 20만 원씩 뒷돈을 주고 택시 운전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정도로 택시가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 배차 담당자의 책상 위에는 이력서가, 택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제출된 이력서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만큼 택시를 해서 생활이 됐었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20년 3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 수요는, 택시를 타려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공급은 충분치 않으면서 그 요금 체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흡한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택시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택시 기사들이 택시 업계를 떠나게 만들었다고요. 그게 이제 아주 극한에 달해서 최근에 택시 대란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라도 그 택시 기사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택시가 옛날처럼 인기 직업이 될 수 있을 정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택시 대란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 회사에 택시가 기사가 없어서 서 있는 것만이라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요금 인상으로 택시 기사들에게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으면 택시 대란은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금 인상으로 기사들의 급여를 충분하게 지급하면 택시 대란은 해결된다.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뭐 낮 시간 동안이나 평소에는 택시 대란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충분히 택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에 택시 대란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정 시간대, 특정 요일, 그때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택시 요금, 탄력 요금제를 적용하자는 얘기예요. 왜? 그 시간대에 기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얘기죠. 개인 택시의 경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택시 심야 시간대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 지금 심야 할증이라고 해서 20% 추가되는데 그 20%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 또 그 보기 싫은 그런 실태들을 겪으면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차라리 20%덜 받고 그거 안 하고 주간에 일하고 밤에는 그냥 편히 쉬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심야 시간에도 일하는 만큼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심야 할증 20%를 50%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왜 50%냐? 그 이유가 있죠. 50%를, 심야 할증은 50%를 해줘야 된다. 왜? 우리가 일반 회사를 다녀도 휴일 근무를 하면 50%, 150% 주잖아요. 심야 수당 150%잖아요. 시간의 수당 150%잖아요. 근데 개인 택시가 사업자이면서 그런 거 다 요구하자는 게 아니라 심야 시간대에 택시가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니 심야 시간에 일하는 거를 꺼려하는 분들이 다시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심야 시간대 할증을 50%를 적용을 해주자. 그게 바로 탄력 요금제이죠. 그 시간대 뭐 12시부터 4시가 됐던 아니면 10시부터로다 좀 땡겨서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됐던
시간 조정도 좀 하고 이 할증 요금도 심야 할증도 현재 20%에서 50%로 상향 조정을 해서 많은 기사들이 그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보자. 그렇게 하면 충분히 저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이죠, 이 택시 요금이 물가 상승률을 봐도 그렇고 또 수요 공급의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하여튼 또 우리나라의 그 경제 수준이라든가 이런 데 비추어 봐도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절대적으로 현실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택시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이 택시 대란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물론 국토부의 그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나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쪽에 어떤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를 들어 뭐 타다라든가 뭐 어떤 그 다른 플랫폼 사업자가 들어와도 3,800원이라는 요금을 갖고는 절대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타다나 이런 사람들 들어와서 요금제가 뭐 기본 요금이 7,000원, 8,000원, 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타다를 끌어들일 거면 택시 요금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택시 요금도 7,000원, 8,000원, 만원 하면 택시 다 나와 이래요. 절대 택시 대란 금방 해결됩니다. 그 정도의 요금이라면. 근데 그걸 굳이 뭐 택시는 3,800원에 묶어놓고 플랫폼 사업자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 7,000원, 8,000원, 만원씩 받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택시는 그냥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플랫폼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택시는 택시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택시의 문제를 다른 데에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플랫폼 사업자를 또 끌어들이려고 그럽니까? 택시의 문제는 택시로 해결한다. 택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금을 현실화시켜 주자. 그렇게 해서 기사들이 택시 운전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 택시 대란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택시 요금을 현실화시키자. 물가 상승률에 비추어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 봐도 그렇고 택시 요금은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할증시간,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특정 시간대에 10시부터도 좋고 밤 12시부터도 좋고 특정 시간대에는 탄력 요금제를 적용해서 할증률을 현재 20%에서 50%로 확대 적용하자. 그렇게 하면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택시 대란은 해결된다.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의 이 택시 대란 문제가 심각하니까 위성도시는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는 새벽 시간대에는 경계를 두지 말자. 인천 택시가 서울 손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내려드리고 나서 서울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서울 택시가 인천 손님을 모시고 내려와서 인천 손님을 내려주고 인천에서 얼마든지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 경기도 택시가 인천이나 서울에 손님을 모시고 와서 내려놓고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내버려 주자. 그러니까 심야 시간대에는 경계를 두지 말자는 얘기예요. 서울, 경기, 인천
심야 시간대에는 어디에 가서 영업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자. 물론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뭐 서울 택시들이 또 어떤 뭐 이해타산을 해서 반감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심야 시간대에는 시 경계를 무너뜨리고 서울, 경기, 인천만이라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간 그 지역에서 손님 모시고 가서 내려드린 그 지역에서 영업을 계속 거기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풀어놔주면 심야 시간대에 그 택시 대란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째,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요금이 현실화돼야 된다. 두 번째,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현재 20%의 할증을 50%가 됐던 30%가 됐던 재조정을 해서 심야 시간대에 많은 기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자. 거기에 더 붙여서 세 번째,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시 경계를 무너뜨리자.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예를 들자면 심야 시간에는 시 경계를 무시해버리자.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택시 대란은 해결될 수 있다. 이걸 자꾸 프레토민이 어떤 뭡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자가용으로다가 실어나르는 그런 이상한 그런 제도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다. 그렇게 하면 또 택시 쪽에서 안 그래도 수입이 적어서 기사들이 떠나고 있는데 완전히 택시를 죽여버리는 그런 이상한 발상은 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뭐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정도의 제도 개선만 있으면 택시 대란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자, 오늘 택시 대란에 대해서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많은 분들 좀 좋은 의견 보내주시고요. 또 좋아요, 또 구독 버튼 좀 꾹꾹 눌러서 이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